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힘입니다. 중국이 한껏 국뽕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국뽕러들이 국뽕에 꽉 차 있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야말로 붕괴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희소식이고 중국인들에게는 완전히 폭망각이죠. 자, 정말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인어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자, 국뽕에 차 있는 중국의 국뽕러들, 유튜버들이죠. 유튜버는 많으니까 걔들은 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국내 SNS가 있죠. 삼성전자가 중국 내 가전사업 철수했습니다. 뭐 중국 내 가전사업 잘 만들어요, 중국인들. 여러분들이 뭐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하이센스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잘 만듭니다. 값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는 만들어 봐야 안 남아요. 걔들이 더 싸게 파니까. 그렇다고 덤핑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중국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가전 사업을 싹 철수했더니 중국의 그 언론사들하고 국뽕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삼성 폭망해서 이제 나간다. 우리나라, 이제 중국이죠. 우리나라 가전이 완전히 삼성을 이겼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처음에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출시했을 때 중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완전히. 왜?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가전제품을 봤으니까 뿅 갔죠?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 훔쳐갑니다. 따라 베끼죠. 훔쳐가죠. 이제 그 기술을 훔쳐서 로우 레벨의 기술은 다 훔쳐갔어요. 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라고 말하는 하이센스, 여기 CEO가 기술 규모 면에서 삼성하고 격차가 크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인들은 뭐 그래 봐야 국내에서는 하이센스가 싹 쓸었는데 삼성 잽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국뽕을 지르고 있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중국의 가전사업 철수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중국 매체 네티즌들이 자국 브랜드가 삼성을 이겼다고 국뽕을 무지하게 쏟아내고 질러대고 있지만은 전혀 내용은 다르더라. 그럼 걔들은 뭐라 합니까? 야, 외국 기업 퇴출했어, 잘했어. 우리 중국 기업이 완전히 삼성을 이겼어. 그래서 막 국뽕을 질러대는데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략적 선택이다, 이겁니다. 삼성은 경쟁에서 밀린 단순한 철수가 아니다. 저수익 가전 사업을 정리한다. 왜 그러냐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중국에 있어도 그 직원들 봉급을 많이 줘요. 그 가혹한 노동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비싸죠, 중국에서 만들어도. 근데 중국의 가전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혹하게 직원들을 부려먹고 봉급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싸게 만들 수 있죠. 당연히 같이 중국에서 삼성전자 제품 만들어도 중국인들이 만드는 하이센스 같은 데는 못 당해요. 가격 자체가 안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전 사업 싹 정리해버렸어요. 대만, 어디로 옮겼습니까? 베트남을 싹 옮겼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 모바일, 뭐 이런 거로 고부가 사업으로 완전히 싹 옮겨버렸습니다. 자,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마진 안 남는 거 버리고 이익 남는 거 만들자. 똑같은 에너지 가지고 이익 남는 거 만들어야지. 왜 중국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싼 거 만들어 가지고 피 튀긴 전쟁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고수익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수익의 레드오션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시장 철수해버리고 확보한 인력, 그 인력으로다가 그 재정으로 그 인력과 그 돈으로다가 AI, 차세대 반도체 기술, 그 다음에 이동통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싹 옮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재정을 투입해서 이익이 확 늘어나죠. 여러분 중국이 스마트폰 만들면 삽니까? 중국이 태블릿 PC 만들면 삽니까? 안 사요. 왜? 거기에 이상한 뭡니까? 간첩 칩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 다 뽑아가는데 삽니까? 안 사요. 싸게 반값 4분의 1로 줘도 안 사. 그러니까 삼성 거는 믿을 수 있어. 삼성은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삼성은 비싸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삼성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에 투자하는 겁니다. 단순한 소비재 이제 안 돼. 단순한 소비재보다는 중국인들이 따라 만들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 엔트리 베리어가 높은 걸로 다 생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핵심 기술, 핵심 부품으로 사업을 강화해서 진정한 공룡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팔았어. 100억을 팔았어. 그런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1억밖에 안 남았어. 근데 50억을 팔았어. 근데 30억이 남았어. 그럼 어떤 거 할 겁니까? 매출 규모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삼성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진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완전히 잘 나가는 거죠, 오히려. 자, 삼성의 전략적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삼성이 영업이익 규모가 진짜 중국의 상위 기업 10개를 합쳐도 삼성전자의 이익을 못 따라와요. 중뽕맨들이 이걸 보고 놀랐어요. 삼성을 쫓아냈다고 좋아했는데 중국의 최고 기업 10개를 합쳐도 삼성전자 한 개의 이익을 못 따라오네. 기가 막히죠? 이걸 보고 이제 중뽕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AI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호황 중에 호황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를 싹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시대가 됐어요, 삼성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중뽕맨들이 차이나 기업들 뭐 다 합쳐봐야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시진핑, 뭡니까? 차이나 페리시, 토탈 엑셀러레이터. 중국 멸망을 위해서 중국 멸망을 향해서 악셀레이터를 밟는 사람 아닙니까? 차이나 페리시, 토탈 엑셀러레이터. 마구마구 밟아 제낍니다. 중국 망하는 쪽으로. 너무 잘하고 있죠, 시진핑이? 자,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대박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니까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황금기에 진입했다는 보도들이 뭐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중뽕맨들이 더 이상 국뽕 영상을 만들려 하는데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네. 반도체 골드러시 시대가 돌입했는데 중국의 반도체는 그걸 못 만들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두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제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가 만드는 반도체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드는 게 달라요. 지금 AI 시대에는 물론 뭐 대만의 TSMC가 만드는 그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를 처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모리 속도가 또 빨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와이드밴드. 메모리를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억세스하는 방법 자체가 옛날에는 한 길로 집어넣고 한 길로 뽑아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10길로 집어넣고 10길로 뽑아내는 그야말로 와이드밴드 메모리가 대박이 났어요. 그게 안 되면은 AI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박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 두 회사 때문에 전무후무한 반도체 골드러시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삼성과 하이닉스 두 회사가 올해 100조 원 규모의 국가 세금을 낸다고 해요. 100조 원 규모. 삼성과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 100조 원의 세금을 낸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니까 매출의 몇 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만 세금 냅니까? 삼성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 회사들도 무지하게 많이 팔잖아요. 삼성에다가 하이닉스에다가. 그 회사들도 세금을 내요. 그럼 이 세금이 이건 뭐 거의 200조 가까이 됩니다. 200조 가까이.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70조 원인데 한 200조 원을 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의 20% 이상을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그 하청회사가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압도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두 회사가 막대한 자금으로 뭐 이익이 막 생기니까 지금 AI 떠들어 제끼는데 여러분 AI 아무리 좋아도요 10개 회사가 투자하면은 그 중에 8개 회사만 망하고 2개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냉엄한 뭡니까? 비즈니스의 현실이죠. 그런데 세 번째 회사 망한 거 너무 아깝죠?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조금 주고 망하는 회사 사버리면 어떻게 해? 기술을 그냥 왕창 싸게 인수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기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창업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회사 싼 돈으로 주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초대형 투자와 인수합병, 머지 앤 애퀴지션이죠. 여기 M&A, 머지 앤 애퀴지션, 인수합병입니다. 할 경우에 글로벌 AI 시장이 판도가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10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만 살아남고 8개 회사 망하는데 그중에 제일 괜찮은 회사 싸게 인수해가지고 돈을 더 집어넣어버리면 그 회사가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 프론티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이 격차를 훨씬 더 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 공룡이 될 거고요.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끊임없이 계속 수출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호황. 완전히 그 끝판왕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 한국 수출 무지막지하게 잘 됩니다. 경제 체질 개선됐어요. 막 팔면 다 남아요. 고수익, 고성장,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수익이 한 5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하이닉스 예상 수입이 350조 원 된다고 해요. 예상입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한국 경제는 전무후무한 반도체 골드러시의 초입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국 경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있어요. 자, 두 회사의 합산 이익이 올해 600조, 훨씬 더 될 겁니다. 2027년에는 880조, 뭐 잘하면 1000조도 될 수 있어요. 자, 한국과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반도체 플랜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원체 많이 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경쟁사하고 격차가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룡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중국. 이 두 회사하고 경쟁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뽕을 무지막지하게 질러대던 언론사와 국뽕러들이 멘붕에 처했다. 이런 고소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요, 투자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폭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테이크입니다. 위험을 감수할수록 망할 수도 있지만 이익을 많이 획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테이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김용범이란 자가 누굽니까? 정책실장이에요. 대통령실 정책실장. 얘는 뭐 어떤 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 모든 장관들을 다 쥐락펴락하는 자죠. 이 자가 우리나라 이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쪽으로 발전해서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오면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국민들에 나눠주겠대요. 공산주의죠. 100%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자, 보세요. 시진핑이 잘 나가던 중국의 이 알리바바라든지, 그 다음에 텐센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디추싱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IT 강한 회사를 다 그냥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야, 니들 돈 많이 벌었지? 돈 내놔. 자발적으로 내도록 만들었고요. 안 내면은 세금 조사해가지고 다 뺏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알리바바를 만들었던 마윈 그 사람은 그냥 시골 노인이 됐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럼 지금 더 이상 알리바바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발전하는 나라는 뭡니까? 자유와 자율. 아니,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목숨 건 투자를 하고 그럴 건데, 잘 되면 시진핑이 다 뺏어가 중국의 기업이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런데 김용범이도 중국을 따라 베끼는 건지 공산주의자라서 그런지 AI 배당금을 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면 뺏어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눠주겠대. 나눠줘서 뭐합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나눠주잖아. 우리 찍어. 민주당 찍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5%가 떨어졌다 이거. 주가가 5%. 자, 이런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사회주의자를 국민이 뽑았을까요? 저는 뽑지 않았다고 봐요. 중국 공산당이 선거 땡땡으로다가 조작해서 이런 정권을 만들었다. 이런 국계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기가 막힘입니다. 김용범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장중 5.12%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야, 진짜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무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재명이가 나서가지고 뭐 가짜뉴스 음해라고 얘기하면서, 뭐 가짜뉴스야. 여기 뭐 김용범이가 얘기했는데 이재명이는 가짜뉴스 음해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 아니라고 떠들어가지고 겨우 5.12% 떨어졌다가 결국 2.29% 떨어지는 걸로 약간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종북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 전과 30범 정권을 지지하십니까? 자, 뭐 조선일보 좋아하진 않으면 이 기사가 나왔어요. 김용범 AI 반도체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죠. 전체주의죠. 이런 짓을 한다. 이런 짓을 하는데도 여러분 지지하십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도 이런 정당 지지하십니까? 이런 자들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그야말로 한동훈과 그 반동분자들, 쉽게 말하면은 더불어 공산당 이중대 애들, 이런 자들 지지하십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자들 철저하게 속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15일까지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스팔트에서 산호하신 김시림 목사님 표 도라지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선물들 많이 하시니까요. 이런 선물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7년 전에 광화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김시림 목사님이 재배해 놓으신 그 밭에서 나온 도라지집입니다. 자, 이 도라지집은 쌍화탕 한 병의 양이고요. 비싼 은박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맨손으로 뜯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도라지집 길경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전부터 만들었어요. 책을. 동의보감이죠.
이 동의보감의 탕약편에 길경에 나와 있습니다. 길경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거는 청패거담이다. 폐를 밝게 해주고 가래, 담이 가래죠. 가래를 제거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인류는 죽을 때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뭐 예로부터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할 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리고 뭡니까? 이 깃털을 가지고 코에 대가지고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고 사망 진단을 했죠, 옛날부터. 자, 이 숨을 왜 못 쉽니까? 폐에 가래가 껴가지고 숨을 쉬어도 산소가 몸으로 안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안 나가. 폐에 가래가 꽉 껴가지고 폐포가 가스 교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 숨을 쉬기 편하고 가래가 없을 때 가장 편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길경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 도라지가 아니고요, 5년 6년 키워가지고 팔뚝만 하고 길이가 1m 이상 되는 엄청 쓰고 매운 도라지. 그래서 반찬으로도 못 먹어요. 이게 약용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초, 대추, 배 같은 걸 넣어서 달짝지근하게 만든 것이 바로 도라지칩입니다. 요거 한 박스에 60봉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요거 한 박스의 가격이요, 8만 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박스 사시면 24만 원이죠. 38이 24, 한 박스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만 원 넣으시면은 4박스 받으시는 거예요. 자, 구입하실 분들은 김시 목사님 사모님, 남영우 사모님, 농협계좌 356-1421-4451 03계좌로 24만 원 입금하시고요.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문자로 010-2387-9937로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틀 후면 받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지인들, 그 아주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분들에게 보내면, 그런 분들과 나눠 먹으면 4박스니까 뭐 드시고 또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아주 그냥 챙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